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끝없는 경쟁, 반복도 반복, 자고 나면 듣는 말, 이긴 자가 누구,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상하신 말씀에 그저 고개 끄덕거릴 뿐. 우왕좌왕 갈팡질팡 요지경 속에 눈을 돌려볼 새도 없이 경쟁사이고 자본주의고 그 경쟁 자체를 지키지 않겠다 이런 노래인 말 같아요. 기계처럼 노예처럼 남는 것은 빈 껍질뿐. 학생들은 입시 전쟁, 어른들은 출세 전쟁, 공장 뒤편에선 배수 전쟁,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전쟁. 자나 깨나 깨나 자나 1년 365일 이겨봐야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알고 보니 엎어죽죽 다시 그 자리 돌고 돌아 제자리. 서울에 6억 원 하던 아파트가 5년 새 12억 원을 넘기는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5만 원이 올랐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계급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이제 떨어질 줄 알고 안 사고 기다렸던 친구들이 한 불과 3, 4년 전에 저랑 재산이 비슷했던 친구들이 지금 뭐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 느낌이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오르긴 올랐는데 우리 그 동네 사람들 다 그래. 이 집을 팔아도 오른 게 아니야. 다 올라갔고 돈이 올라간 거지. 제가 처음에 이거 분양가가 5천만 원인가였는데 그걸 내가 피 1,500 주고 6,500에 샀어요. 그러니까 88년도에. 근데 지금은 뭐 25억인가 뭐 그러는데 아니 우리 딸은 사실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이제 집을 안 샀더니 아주 손해가 막심해요. 결혼한 애들은 이제 집을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사고 이랬으니까는 그런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에서 목동으로 이사를 온 건데 교육 때문에 이사 오신 네, 그때 강남으로 간 친구들은 이미 이게 비슷한 수준의 자산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 2배로 가치가 달라졌거든요. 못 가진 이들과 장벽이 더욱 높아진 지금. 행여 내 자식이 장벽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걱정은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학을 나와서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을 한다 했을지라도 이게 아이가 지금 우리 세대처럼 노력해서 집을 서울 안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집값만큼이나 교육도 중간은 거의 없고 정말 뭐 상위 3%는 지금 5학년이어도 거의 뭐 고3, 모의고사 풀고 공부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엄마들도 그런 아이 지켜보면서 이게 맞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근데 또 대치동에서 하는 친구들 보면 이건 힘든 게 아닌데 내가 아이를 잘 추스려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5학년이에요. 그럼 몇 년 정도 선행학습하세요? 중3-1이에요. 고등학교 거 하는 애들도 많아요. 진짜요? 그런 친구들 보면 어때요, 기분이? 뭔가 되게 존경스럽달까. 같은 나이인데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가요? 그러세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애들이랑 점수 공유를 막 하면서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약간 비교를 하고 3년만 이제 열심히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아파트를 가진 중상위층과 그 자녀들을 만나본 이유는 이들의 정서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쟁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 사회라는 것은 상층,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살짝 삐끗하면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쭉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는 사실 자기가 노동을 해서 어떤 그 혹은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나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자원을 이제 점유를 했는데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좀 안정적으로 현재 위치를 점하고 자신의 후대 자녀들도 가족들도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행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등 상당 부분 이제 고착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전 사회적인 신뢰도 낮추게 되고 불공정성 인식도 심해져서 사회적인 울분도 심해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당당히 선진국 궤도에 진입하는 동안 소득 상위층이 차지하는 몫은 꾸준히 올라갔고 중간 이하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산 격차입니다. 상위 10%가 중간 이하 절반의 인구가 가진 것보다 10배 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상위 20%가 갖고 있는 자산은 평균 14억 9천만 원 상당. 이 가운데 82%가 부동산과 그 보증금입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가 교육과 맞물려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세습되는 게 지금은 당연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생활 여건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인 등급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부동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적이죠. 지금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불안은 경우에 따라 혐오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내가 HR라고 하는 게 천방지 미안한데 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할 일이 없어. 대학교를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영 7등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지. 그렇게 할 거면은 용접 배워가지고 저 호주 가야 돼. 돈 많이 줘. 잘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손 한 번만 딱 세계적인 생태주의 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즈 박사. 책 오래된 미래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다수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본질임을 지적해온 그에게 화상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I really want to see you since I read your book. Very happy to do it. In the modern era, all around the world are being pressured to run faster and faster, usually doing work where they cannot see the end result of what they do.
but it's pushing diverse cultures in the same direction. And it's everywhere a destructive direction. Tragically, all around the world, people are led to believe if they can just get their child into the best school, the best university, they will have the chance of getting a good job. As I would describe it, psychological diversity is to do with the ability to be uniquely yourself, to be genuinely the individual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This is life. Everything in the living world is unique and changing. What we have now is a system that has been promoting artificially a monoculture. 호지 박사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의 결실을 맛보고 대량 생산 속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례를 선망하면서 누구나 비슷비슷한 걸 욕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Because this economic system has been imposing a consumer monoculture. And that monoculture used to look like it was white and Western. And so it's creating a destruction in that psychological, deep self-respect, as well as in self-reliance. We need to wake up to the fact that economic growth is not actually growing the economy. It's not increasing wealth for the majority of people. We have got to support what life needs. If we want to support our young children to be happy, to be strong, to be kind, to be compassionate, we must make changes to the economic system to respect diversity.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남기고 승자조차 불안한 게임. 계속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 바로 부동산과 교육에서 다르게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Tu veux faire quoi? Une tranche de chocolat. Un gâteau au chocolat? Non, une tranche de chocolat. Une tranche de chocolat. Et qui était un appartement privé, donc avec un loyer qui était quasiment le même qu'ici, mais pour une surface beaucoup plus réduite et pour un confort beaucoup moins important. Donc c'est un gros avantage d'arriver ici. Tellement cher que de toute façon, on n'aurait pas pu rester à Paris si on n'avait pas eu un logement social. 올리비에 씨 가족은 사회주택이라 불리는 파리 공공임대주택의 난방과 수도, 관리비 등을 포함해 월세 약 1,600유로를 내고 삽니다. 맞벌이에다 소득이 높은 편이어서 월세를 많이 내는 쪽에 속합니다. 유럽 최대 도시 한 복판에서 방 4개짜리 아파트에 20년간 살 경우 월 220만 원씩 모두 5억 원 남짓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Ne nous appartient pas, on ne va pas le léguer à nos enfants, mais l'argent qu'on paye, il est utile parce qu'il sert à construire d'autres logements, parce qu'il sert à entretenir les logements. Donc on se dit que ça a du sens de dépenser cet argent.
Par exemple, à Paris Habitat, le loyer moyen pour un 3 pièces, c'est 500 € par mois. J'ai le même appartement que mon voisin, mais je paye plus cher que lui. Mais c'est aussi une approche égalitaire, c'est aussi un élément de la solidarité nationale et de la solidarité à travers les politiques de logement qui fait que... 아파트를 계층 간 장벽이 아닌 소셜 믹스, 즉 사회적 혼합의 출발점으로 만들자는 것이 파리 공공주택의 핵심 취지입니다. Avec des propriétaires, des locataires du privé, des locataires du logement social. On met les enfants dans les mêmes écoles, on se connaît, on se croise dans la rue, on fréquente les mêmes commerces. Les voisins d'à côté ont un petit garçon du même âge que notre petit, donc on se connaît tous très bien et puis on sait qu'on peut se rendre service et on fait beaucoup de choses ensemble déjà. Donc il y a vraiment un collectif, c'est très agréable. 지금도 파리 도심에 속속 새로 들어서고 있는 사회주택. 현재 전체 주택의 약 22%를 차지하고 3년 안에 25%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아이가 3명인 집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소득이 낮다고 해도 더 넓은 방이 3개, 4개인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더 넓은 집에 살지만 소득이 작기 때문에 더 낮은 비용을 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 집의 재산 상승 가치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서 집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건설을 했고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거주를 하면서 사는 기간 동안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혜택을 그 뒷사람이 다시 갖게 되는 거죠. 도심 한복판에 부담 없는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건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과 일터가 가까우니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생태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시민의 삶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할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On n'a pas besoin de voiture, on n'en a pas et on n'a pas besoin d'en avoir. Tout est à proximité, les écoles, tous les commerces dont on a besoin, on peut y aller à pied, donc on a beaucoup de chance. L'une des premières choses que j'ai faites en arrivant ici, c'est m'acheter à nouveau un vélo. Et maintenant, je me déplace à vélo. Donc, ça change notre manière de vivre. C'est du confort en plus. On sait aussi que c'est meilleur pour la santé. On sait que c'est meilleur pour tout le monde. Donc, ça change notre quotidien. Et puis après, c'est vrai que ça change aussi l'apparence de la ville. Parce qu'il y a beaucoup plus d'arbres, d'espaces verts. Ce qu'il faut, c'est une ville où chacun puisse vivre à pied dans son quartier, avec beaucoup de services autour, de commerce aussi, d'entreprises aussi, que la ville soit faite comme ça. Et qu'on soit plus et de moins en moins dans le modèle ancien où on habite et on dort à un endroit et puis on prend les transports longtemps pour aller travailler à un autre endroit. 집값 탓에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우리와는 대조되는 풍경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먼저라는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C'est vrai que les Parisiens nous ont accordé leur confiance à de nombreuses reprises parce que tout le monde voit bien que le logement social, au-delà des gens qui en bénéficient, c'est l'intérêt général parce que c'est l'intérêt de tout le monde. 부유층이 많이 사는 곳에 사회주택을 지어서 그곳에 있는 좋은 교육 인프라라던가 문화 인프라를 저소득층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회균 등 그리고 그를 통한 계층 간의 혼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이 어떤 권리로 침해를 하느냐라는 강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의 안정이나 공공성을 크게 저해를 할 때는 이를 제지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이것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와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게 2008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점을 넘어서서 한 주택 보급률이 한 104%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물량 공급이 아닌 그 너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 중 약 80%가 월세로 사는 독일 베를린.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월세가 치솟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Ich finde die Entwicklung problematisch, dass Menschen, die sozusagen normalen Verdienst haben, hier in Berlin offensichtlich nicht mehr einen Wohnraum finden, der bezahlbar ist. Wohnraum ist wie andere Dinge, wie Bildung, wie Gesundheit eigentlich ein Grundrecht. 시민들이 민간 회사 소유 주택 24만 채를 몰수해 공공주택으로 만들자는 주민 투표를 발의해 결국 가결됐습니다. Wir haben erstmal analysiert, dass Spekulation auf dem Wohnungsmarkt nicht sein darf und daraus nicht nur geklagt, aber auch tatsächlich gesagt, wir haben eine Lösung und die BerlinerInnen vorgestellt. Viele Berliner Mieterinitiativen haben diese Forderung unterstützt. Das bedeutet, 60% der wahlberechtigten BerlinerInnen haben für das Volksentscheid gestimmt. Und damit ist sehr klar geworden, dass die Berliner sich echte Veränderung wünschen. 부동산을 각자 도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베를린 시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Preissteigerungen, die Mietpreissteigerungen gestoppt werden können und die Berlinerinnen selbst entscheiden dürfen, was mit ihrem Wohnraum passiert. 함께 사는 삶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민들. 돈이 아니어도 누릴 것은 많습니다. 60 Quadratmeter. Also wenn wir hier die Wohnung haben, haben wir die so lange, wie wir hier wohnen. Also wir haben hier keine befristete Mietverhältnisse. Also nicht bei uns im Mietverhältnis in der Genossenschaft. Also wenn wir hier eintreten und eine Wohnung beziehen, beziehen wir die halt so lange, bis wir sagen, wir wollen ausziehen. Also hier ist die Kleidung von den Kindern. Wir haben eigentlich fast alles nur Secondhand. Das Einzige, was wir neu kaufen, ist Unterwäsche, Socken und ähnliches. 조그만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Ich bin gegen 16 Uhr, also nachmittags, fertig und komme dann meistens direkt nach Hause. Und dann spielen wir mit der Familie oder machen noch Ausflüge, gehen raus, spazieren auf dem Spielplatz. Der Arbeitgeber ist auch sehr familienfreundlich. Also, dass man das familienfreundlich gestalten kann. Ja. Ich habe 30 Tage Urlaub im Jahr, weil ich Vollzeit arbeite. Und zusätzlich ist über meinem Arbeitgeber der 24. Dezember und der 31. Dezember zusätzlich frei. Also sprich 32 Tage, wenn man es so nimmt. Also wir sind nicht sehr materialistisch eingestellt. Das ist nicht so bei uns der Vordergrund. Ne? Also ich denke mal, wir beide, wir nehmen uns sogar auch ein bisschen zurück, dass wir mehr halt für die Kinder sorgen und da sein können und dass halt die Kinder doch so viel Spaß wie möglich haben. Und das nicht unbedingt materiell, sondern tatsächlich mit Zeit gemeinsam verbringen, rausgehen. Auch wenn man weiterdenkt, zum Beispiel später an Hochschulen, wenn man das vergleicht mit Korea oder anderen Ländern, ist in Deutschland auch sehr günstig, was die Hochschulen kosten. Von daher denke ich, dass wir das mit unserem Einkommen, was wir haben, definitiv hinbekommen, den Kindern eine gute Ausbildung zu finanzieren. 집값 과열과 입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17개 선진국 국민들에게
삶의 가치 1순위를 물은 결과 절대 다수 나라의 국민들이 가족이라고 답했는데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 아파트, 안정적인 직장, 매우 한정된 메뉴를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통으로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획일적인 사회가 돼요. 왜냐하면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자기의 꿈과 이상을 쫓다가는 사실상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예상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한국의 미래 세대는 세계적으로 몹시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많은 편입니다. 집에 책이 없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입니다. 하지만 운동량은 최하위.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 비율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안정된 길, 위험으로 빠지지 않는 길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길은 또 그 자릿수가 매우 한정돼 있겠죠. 이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로 이제 점점 진입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불행을 회피하려는 불행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한 사회 문화적 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격차가 불안을 만들고 이것이 갈수록 심한 경쟁을 만드는 자발적인 피로사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정지수 양은 이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간 학교 생활도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1학년 때 반장했던 거랑 그리고 1학년 봉사상 그리고 이제 2학년에 들어와서 학생회 간부로 학예부 부장으로 했던 거. 이런 지수 양이 자퇴를 결심한 건 시험 잘 보는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에 더 이상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3학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었는데 단순히 성적이 안 나와서도 있겠지만 뭐 내신 시험 때 킬러 문제라는 거래요. 그게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대비를 해줘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엄청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저희가 등급이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요. 이번 국어 시험을 예를 들자면은 1등급은 무조건 100점. 하나 틀리면 2등급. 정말 하나 틀릴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등급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많고 더 경험할 일도 많은데 학교에서는 그냥 쟤 1등급, 쟤 캣반, 쟤 아예 4등급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니까. A반 오른쪽, B반 왼쪽. 빨리 서둘러. B반 왼쪽. 야, 너 B반이지? B반 왼쪽.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 오른쪽 왼쪽 몰라. 저희는 캣반이라고 그 상위권에서 전교 1등부터 뭐 한 20등까지의 그런 자습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따로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만 챙겨주고
그런 거죠.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고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전교 20등까지라고 하면은 전교 21등인 친구는 그리고 전교 20등이 이렇게 매번 시험마다 바뀌잖아요. 너무 19살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속도가 있고 방향은 다 다른데 너무 하나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달까?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정말 여러 개 막 철학도 있고 심리 쪽도 있고 한데 생기부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수행평가도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죠, 솔직히. 지금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내 도움이 될까? 내 공부에? 성장에 도움이 될까? 입시 공부가 자신에게 잘 맞는 학생도 있겠지만 지수양과 어머니는 현대 사회에 시험 잘 보는 능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전혀 저는 뭐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 안에서 노력하시는 교사, 전 좋은 선생님 정말 많이 만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 친구들도 이게 아니야라는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 그럼 뭐를 해야 돼? 뭐를 찾아야 되지? 결국은 이제 나를 찾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찾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지수양은 앞으로 2년간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며 자신만의 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퇴를 한다고 친구들한테 말을 했는데 방학식 딱 하루 전날에 친구들이 딱 이걸 주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안녕은 영원한 그 노래 불러주면서 케이크랑 같이 이거를 프린트해서 줬거든요. 정말 고등학교 올라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도 많이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입시 경쟁과는 다른 길을 택한 아이들.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대안형 특성화학교. 학교 생활 대부분이 체험과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이걸 하고 여기서 맞아. 좀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급식 식단을 짜는 일부터 수행할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내기까지 대부분의 학교 생활이 학생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토론 시간. 친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생각의 근육도 단련됩니다. 그거로 당연히 상처받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근데 이제 사회 권력 구조에 의한 혐오 표현은 아니라는 거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수자가 다수자한테 하는 악의를 품은 말 또한 나는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수가 소수한테 하는 어떤 악의를 품은 말이랑 소수가 다수에게 이제 악의를 품은 말을 한다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힘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단어를 쓴 그냥 누군가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 상처를 받은 단어를 쓴 사람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묶어내면은 그럼 그 안에서도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 고도화된 그 차별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김채연 학생팀은 배달 음식에 함께 나오는 밑반찬 줄이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먼저 친구들을 상대로 소비자 조사를 시작합니다. 밑반찬들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생긴다면 자주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버려야 돼가지고. 이게 실제 배달하는 앱에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잘 쓰일 것 같죠?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두려운데? 아니야 벌써부터 자신감 있지 마. 자, 들어가. 어제처럼 해 어제처럼. 안녕하세요. 그 배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식사 중이니까. 아, 네. 조금 이따가. 네. 오케이, 한번 거절당했어. 혹시 이게 좀 몇 가지 지금 일해야 되거든요. 얘기하고를 저희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요? 왜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나 다음에 와. 다음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답변만 잠시 해주세요. 그래요? 네. 주방문 다 나오는데 나 여기 마무리만 짓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식당 사장님에게 드디어 인터뷰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밑반찬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 선택 항목을 플랫폼에 추가하는 그런 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해서. 그렇죠, 괜찮죠. 안 드시면 어차피 다 버리는 거니까.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부적인 조언을 얻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잘 강조를 시켜놔야지.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눈도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놀러 와요. 네. 저는 그때 이런 생각 못했죠. 절대 이런 생각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애들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되게 높아졌구나. 근데 끝까지 진심이었으면 좋겠죠. 네, 저는 대단해요. 기특해요. 아이디어를 다듬어 대형 배달업체에 제안 메일을 보냈고 여러 곳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안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건 좀 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뭔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뭔가 계획이랑 틀어져서 뭔가 안 맞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뭔가 되게 크게 배우는 느낌? 네, 그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어른들은 어쩌면 더 많은 아이들의 능력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반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내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처럼 공식을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학생들한테 엄청 불리한 그런 방법으로 점수를 잘 얻고 이러는 방법, 그 제도를 만든 사회나 그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나나 우리나 저 사람들이나 한 번씩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공부에 달린 일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부 못하지만 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네. 자신을 사랑하며 남다른 길을 가는 미래 세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사장님! 사장님 안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 갈아주셔도 되는데 왜 갈아입으셨어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김혜원 양은
전통시장과 지역 소비자를 이어주는 구매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부터 상품 기획, 지자체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까지 지역 상인들의 활로를 함께 찾아갑니다. 그러면 혹시 사장님 저희랑 공동구매를 이때까지 2번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하면서 좋으셨던 점이랑 좀 이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 좋아. 왜냐면 우리는 이거 인터넷 못 하잖아요. 네네. 또 그다음에 판매도 못 해요. 자기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제일 뿌듯했던 게 미숫가루 해가지고 딱 거기다 넣어서 포장해서 딱 해놓으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흐뭇했잖아. 이들이 얻는 건 수익만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하나도 할 줄 몰라서 근데 엄청 잘하게 된 거야 갑자기. 나 인터넷으로 막 뭐도 산다? 아 진짜요? 옛날에 사장님 이런 거 되게 엄청 어렵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니 솔직히 누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냐. 아무리 저기에도 너무 고맙지. 저희끼리는 경생 언니라고 불러요. 그거 진짜 좋다. 골목 사이에, 세대 사이에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라고 불러주네. 중앙대 근처에 흑석시장이랑 상도시장이 있는데 상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막 정말 시장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상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고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하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이게 정말 사회 문제구나 해서 이 문제를 정말 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서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대기업 것만 선택한다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의 큰 기업이 100개 지역을 독차지하는 경우와 100개의 작은 업체가 각자의 지역에서 활약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지속 가능한 사회일까? 선택은 모두의 몫입니다. 사장님 저번에 공동구매 했을 때 고객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대형마트보다 이런 시장에서 만들어진 참기름이 더 퀄리티가 좋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약간 상부상조했던 그런 순간이어서 참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구나 단순히 한 번 도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을 계속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우리가 만들었구나 싶어서 의미를 또 느꼈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펭귄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다람쥐가 있으면 다 각각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몰아넣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맞는 방법으로 좀 다양화가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도생사회의 반대편에 서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권리, 적절한 장소에서 주거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들의 몫일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를 인정해주는 사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너의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그런 거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야 하고 사람들의 어떤 행복 추구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좀 이렇게 접근 동기가 좀 장려되고 강조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생겨날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좀 아름다운 삶일 것인가. 그런 좀 다른 기준들, 다른 가치들 이런 것들이 더 얘기되고 생겨날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이 경쟁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나부터 경쟁심을 안 갖고
사회가 어떻게 가야 올바른가에 대한 줏대를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연대하면 덜 경쟁적인 사회 혹은 연대하고 협동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승리자가 된다 한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차원에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경쟁 속에서는 이겨도 실패해요. 실패하면 낭패가 되는, 둘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같이 공멸하는 게임이다. 편리와 이 비교 경쟁과 재산 가치 이런 거에 중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1등 하느냐 꼴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그 실력을 키워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작은 역할이라도 한다면 참 좋은 삶이야, 이런 개념으로 키우면 되거든. 그런 개념으로 집집마다 그렇게 접근하면 경쟁을 세게 할 필요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장만을 보고 달리다 마주한 생태 재난과 불평등의 위기는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멈추고 돌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Is systematically destroying the natural world, so it's also responsible for the extinction of species. And in acting in such an unnatural way, it's responsible for the rise of all kinds of illnesses and viruses like COVID. For the new years is a wake up to the big picture, to realize that actually we have common values and that we would all prefer to live in a way that allows us to prosper without destroying the world, that allows us to prosper without making other people impoverished. I feel that Korea is one of the places in the world where there is still enough holistic thinking, there is still enough memory of a different way of life that makes your country very, very special. And that means that you could lead the way. 정신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권유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이게 정말 이득이 되는 건지, 그 이득이란 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에서 그치는 거면 나는 다른 가치가 더 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깊게 했으면 좋겠어. 현실에 처음을 겪고 있다면 그때와는 다른 웃음 짓고 있으려나. KBS